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 이제 트위터에 이제 기존 언론들을 비판하는 말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당연히 또 자율주행, 테슬라 하면 또 자율주행이니까 요즘 또 자율주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웨이모나 이런 여러 회사들과 테슬라까지 묶어서 오늘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기존의 이런 트래디셔널 미디어, 대형 언론사들 자꾸 너무 부정적이다. 그렇죠.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좀 테슬라에 대해서 한동안 비판적인 기사들이 참 주류를 많이 잃었었죠. 또 이제 꽤 지났죠. 근데 요즘은 좀 언급이 대형 언론사들에서 여전히 비판적인 언론사들도 있지만 제가 그나마 좀 좋게 보는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단순 언급 정도로 그냥 거의 기사를 트랜스퍼하는 수준의 언급만 하는데, 진짜 일론 머스크 말대로 그게 맞는지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기존 미디어들, 특히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형 미디어들의 크레디빌리티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타이틀은 스테빌라이즈 됐다고 하는데 기사를 잘 보니까 이게 스테빌라이즈 됐다라고 할 수 있나? 스테빌라이즈가 되긴 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스테빌라이즈 됐더라고요. 자, 보시면 모든 성인 기준으로 이건 2021년 자료입니다. 또 과거에 제가 좀 언급을 했으니까 비교적 최신 쪽을, 그러니까 썰베이니까요. 다 하얀 곡선이죠. 특히 이제 공화당을 더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곤두박질 치는데, 이제 왜 타이틀이 저렇게 됐냐면 엄청 내려가다가 2020년 이후로 약간 반등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량 많이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유명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다 어느 정도 크레디빌리티 프로블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걸 좀 이제 썰베이로 좀 구체화한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기사들을 여러 가지 읽으면서 느낀 점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객관적이라는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이어스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대부분 독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내거나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취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구독자님들이나 한국 분들은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조금씩 발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인의 의견을 놔야 되는데 오히려 캐릭터가 센 걸 더 좋아하고, 이런 통계들만 보더라도 좀 바이어스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본인이 바이어스 됐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이 스탠스가 너무 널뛰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공정한 언론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각자의 다 개인의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듣는 소비자가 이제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일론 머스크가 대체적으로 하는 말은 맞고 중간을 수호한다든지 객관적이다. 저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이제 아무래도 구독자님들의 영향도 있으니까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어떤 매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소비자가 좀 똑똑해져야 되고, 이걸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취합해서 본인이 선택하려는 능력을 키워야지 전체적으로 대형 언론사들의 이런 크레디빌리티 이슈는 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보니까 망한 건 아닌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거는 맞는 얘기고,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던, 그리고 이렇게 저같이 개인 채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도 영향력이 커지고 어떤 때는 새로운 시각을 주고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다 저를 포함해서 저 스스로에게도 비판하듯이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비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개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그 의견마다 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그 다음 얘기할 게 뭐냐면, 그럼 팩트 기반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대형 언론사들이 그냥 팩트만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대부분 그 팩트를 통해서는 진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팩트들을 모아서 이게 이랬구나 해서 뒷배경까지 알아야지 이게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기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걸 검증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빨리 대응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옛날에는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많이 테슬라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그냥 누가 그랬다 식으로 점점 가고 있죠. 그나마 그래도 제가 블룸버그를 이제 좀 신뢰하는 이유는 블룸버그의 수익 구조 때문이기도 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볼보가 이 슈퍼볼에 막 그냥 $7 밀리언을 뭐 광고료로 쓴다든지, 이것도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런 대형 언론사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전기차 지금 테슬라는 아예 광고비 안 쓰죠. 근데 지금 대형 업체들이 광고비, 마케팅비가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는 아예 안 쓰고요. 자꾸 근데 이런 기업들이 뜨게 되면은 미디어들이 힘들죠. 근데 블룸버그를 제가 왜 믿냐? 블룸버그의 주요 소득은 터미널을 팔아서 보는 돈이 80%가 넘습니다. 뭐 언론은 거의 취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그것도 반론도 있죠. 그 터미널 자체가 어느 정보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게 뉴스성이나 광고성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반론이 있지만 어쨌든 레비뉴 구조상 터미널과 그런 프로페셔널한 서브스크립션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주요 소득원이니까, 뉴스는 거의 곁다리로 하는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신뢰를 하지만 요즘은 진짜 이 통계가 얘기해 주듯이 그냥 다변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거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정말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리고 참 여러 기사들을 참 이런 것들을 오피니언에 읽으면서 느낀 건데, 미국 사람들은 아예 객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본인이 들어서 판단할 뿐이죠. 팩트도 아까 얘기했듯이 드러난 사실로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제는 뭘 얘기하기가 어렵거나 참 혼돈의 시대? 이야기를 잘 만든다라든지 기승전을 본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세상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저의 의견을 더 전달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제 의견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의견이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이걸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말아주십시오. 제 의견이 당연히 들어간 겁니다. 뭐 물론 그것도 코멘트를 하긴 하겠지만, 자, 이거 보면은 제가 예측한 대로 쫑연행 막 지금 자율주행이 지금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한번 기업들 간에 결국 인수합병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더 적은 차들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디스인게이지먼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얘기하는 그 비판 많이 받죠. 그래도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거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 리포트에 보면은 이 업체들이 확 줄었습니다. 이걸 별로 내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진 거죠. 이제 다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아니까 이제 인수합병 및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확 줄어서 더 적은 회사들이 이번엔 리포트를 냈더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트렌드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타이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본 점은 앞에 인트로 영상도 봤지만 여기 켈리에 보니까 진짜 무인 택시나 이거 테스트하는 택시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웨이모가 항상 그 디스인게이지먼트를 보면은 괄목할 만한 이 점핑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디스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중간에 운전자가 개입하는 그 거리가 옛날엔 몇 천만 마일이었다 이제 몇만 마일 막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개입도가 줄어드니까 이러다 자율주행 되겠지. 그런데 이번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이 기사에서 꼬집는 게 뭐냐면 그 거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진 거죠. 좀 나빠지는 추세가 보여지는 거죠.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웨이모의 디펜스는 차를 바꿔서랍니다. 이번에 제규어를 썼으니까 옛날에 쓰던 그 벤이 아니라, 크라이슬러 벤이 아니라 제규어 전기차로 바꾸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는지 성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거? 차 바꾸면 이 성능이 안 좋아지면 그럼 신차를 발표한다라든지 이러면은 그럴 때마다 이거를 시스템을 튜닝해야 되고 손봐야 되면 웨이모 시스템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만의
이런 얘기는 제가 거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라든지 도심지를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웨이모가 답을 좀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도심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차 바꿔서 생기는 문제라면은 그럼 한번 차를 만들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셋업해 놓으면은 차를 아예 못 바꾼다는 얘기인데,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여기 나온 기사의 답변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 수도 줄고, 지금 하는 업체들도 이게 디시징먼트가 이거 쭈네, 이거 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앞선 언론의 그런 크레디빌리티 이슈랑 맞물려 있는데, 웨이모나 크루즈나 물어보면, 그러다 인터뷰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오래 하겠답니다, 오래. 근데 그렇게 된 게 벌써 4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이런 신뢰성을 검증하기가, 이제 기술이 너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전문가 말을 듣지만 그 전문가들하고 100%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같은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클릭 베이스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자극적이고 어떻게든 클릭해주세요, 썸네일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 이런 대형 택 기업들이 광고비를 생각보다, 그렇게 테슬라를 위시로 생각보다 광고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지형 변화가 있어서 레비뉴가 줄는 영향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웨이모 같은 회사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고 구글의 뒷배가 있고, 그런 회사에서 로보택시 오래 한다 그러면은 그 다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이나 듣는 입장에서는 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벌써 4년이 넘었고 이제 5년째죠. 그리고 올해도 오래 한다죠. 할까요? 저는 좀 올해도 힘들다고 보는데,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판단이 쉬워지지가 않죠. 이건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러니까 처음 주제랑 똑같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비판적인 의견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제 댓글은 알고리즘한테 맡겨놨지, 저는 심지어 광고성 댓글조차도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글이 알아서 잘 하길 바랄 뿐이죠. 정말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별로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손댈 생각은 없는데, 다시 돌아와서 참 어려운, 어찌 보면 참 무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기술이 고도화로 정말 급속도로 발전해도 이런 걸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제 의견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지, 제 의견이 전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웨이모가 맨날 오래 한다 그러는데, 이 언론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나 이제는? 참 어렵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죠. 당연히 자율주행인데 테슬라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이 기사에서 재미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뤄주지 않았다라는 게 좀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조사를 한다, FSD 베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 뭐 DMV가 태클 건다,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죠. 근데 그러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 뒤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그거를 레귤레이트 하지 않는 쪽으로, 이거 제가 그때 그랬죠. 법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대응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묻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크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도저히 FSD 베타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해라, 오케이 했다가 다시 좀 문제가 있나 해서 비즈링 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사를 하는, 지금 이런 형국인 거죠. 했다 안 했다. 그게 그냥 이제 흐지부지 된 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크게는 안 해주고, 이제 항상 테슬라에 대한 좀 자극적인 언론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재조사 들어간다더라 이러면 그냥 득달같이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안 됐다가 근데 다시 늘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 참 갈팡질팡. 여기도 어렵고, 참 자율주행 토픽은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여전히, 그러니까 제 의견은 테슬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진짜 아버지 의견대로 맞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운전자들과 같이 성장해가는 상황인 거죠. 오너들과. 그런 면들이 이런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는 다시 한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론 머스크 트윗을 정리하면, 아까 그 볼보의 광고가 굉장히 볼드한데 진짜
아직 그렇게 성과가 나온 것 같지가 좀 스탠스를 바꿨죠. 2050년까지 뉴클리어 리액터를 14개 업투지만 뭐 14개 정도 다시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참 솔라 패널 파는 회사 입장에서 그래도 전기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핵 폐기물이라는 큰 단점이 있지만 탄소 중립에 있어서 뉴클리어를 참 포기하기란,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끄는 이런 소형 원자로도 있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쓰레기 덜 내면서 거의 혹은 안 내면서 소형으로도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 꾸준히 개발되니까 한번 그래도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다른 트윗에도 근데 이제 플레드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뷰티풀 아주 멋진 차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트윗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트를 얘기하면서, 저도 계속 모델 S를 중간중간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완전 다른 세계의 차다 보니까 저 역시도 여기에 매우 저는 동감합니다. 진짜 다른 차다. 정말 아직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 트윗대로 약간 뭔가 이런 마감도 좋다라는 식으로 뭔가 되게 예술품, 그쵸? 근데 얼핏 듣기에는 그럼 마감도 좋다라는 식으로 들려서 그런데 그거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지불한 가격대 차에 비할 건 아니지만 종합적인 만족도 다른 면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